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벨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금발과 푸른 눈을 지닌 여인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근처의 넓은 초원에 가서 꽃을 모으고 그 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원에는 한 가지 신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장미 덤불이 있는데 그 덤불에는 항상 붉게 피어오르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를 로즈드 마법나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장미를 한 번이라도 손에 넣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를 손에 넣은 사람은 그 장미를 지키며 많은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벨라는 장미 덤불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지니고 있는 전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벨라는 어떻게든 그 장미를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즈음 벨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초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장미 덤불에 도착하자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장미를 꺾었습니다. 순간 장미 덤불은 강하게 빛나며 벨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벨라 앞에는 은발의 미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마법사 라리크라고 소개했습니다. 라리크는 장미의 수호자였고 장미를 꺾은 벨라에게 모든 능력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얻는 동안 벨라는 마법 수련을 통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벨라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강해졌습니다. 마법사 라리크와 함께 벨라는 다양한 모험을 겪으며 많은 친구들과 적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초원의 마법의 힘을 노리는 강력한 마녀 모건이 나타났습니다. 모건은 벨라의 힘을 빼앗으려고 했고 발라와 라리크는 힘을 합쳐 그녀와 싸웠습니다. 결국엔 벨라의 용기와 라리크의 지혜가 결합되어 모건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벨라는 자신이 마법의 힘이 아닌 진정한 용기와 친구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벨라는 장미를 다시 덤불 속에 놓아두고 마법의 힘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감동받은 라리크는 자신 또한 벨라와 함께 마을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미는 다시 그 자리에서 붉게 피어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벨라와 라리크의 이야기를 전설로 삼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용기와 우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이름의 젊은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다양한 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나날이 반죽을 새롭게 연구하고 익숙한 재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곤 했어요. 그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가까웠죠. 누구나 앙리의 빵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앙리의 빵집은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어요. 앙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그의 빵을 받아들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앙리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앙리가 새롭게 구워낸 크로아상이 갑자기 빛을 내며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크게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그 빵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앙리가 빛나는 크로아상을 맛보는 순간 그의 몸 주변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빵의 재료들이 춤을 추듯 나타나고 그 비밀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앙리의 빵은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행복해지고 기력을 되찾으며 심지어 몇몇 병자들은 회복하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죠. 이 소문은 곧 마을을 넘어 왕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앙리의 빵집은 이제 마법의 빵집으로 불렸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빵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는 왕실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앙리를 초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앙리는 왕과 왕비에게 자신이 개발한 빵을 선보였고 그들은 그 맛과 효과에 크게 놀랐습니다. 왕은 앙리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보상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앙리는 그저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빵집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을로 돌아온 앙리는 더욱 열심히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빵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앙리는 언제나 친절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은 점차 더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앙리는 그가 발견한 마법의 비밀을 오로지 나눔의 마음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앙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빵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앙리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했죠. 그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앙리는 평생을 바쳐 빵을 구웠고 그의 빵집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며 마리아주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앙리의 이야기와 그의 마법의 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힘들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마법의 빵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적을 선물한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전해졌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깊은 숲속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그 이유는 호수에 있는 비밀 때문이었다. 호수에 사는 8마리의 백조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이 백조들은 흑마법에 걸린 8명의 공주들이었다. 그들은 낮에는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인 왕의 명을 어기고 숲속 깊은 곳을 탐험하다가 악마 마법사에게 잡히게 되었다. 마법사는 그들을 놓아주는 대신 고장난 그의 마법 지팡이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결국 마법사는 그들을 영원히 백조로 변하게 만들기로 했다. 숲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 용감하고 기술이 뛰어난 청년 하비에르가 살았다. 그는 많은 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어느 날 하비에르는 호수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갑자기 백조 중 한 마리가 그의 앞으로 날아와 날개 끝에 걸린 작은 종이 쪽지를 떨어뜨렸다. 호기심이 생긴 하비에르는 종이 쪽지를 펴보았다. 거기에는 도와주세요. 우리는 백조로 변한 공주들입니다. 우리를 구해주면 무한한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하비에르는 결심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백조들은 공주로 돌아왔고 그중 가장 큰 언니인 에이멜리 공주가 하비에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공주들은 악마 마법사의 성으로 가서 그가 잃어버린 마법 지팡이를 찾아와야만 했다. 하비에르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하고 공주들과 손잡고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공주들은 날아가는 백조 모양으로 하비에르를 악마 마법사의 성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신중하게 성 안으로 잠입했고 마법사가 잠든 틈을 타 지팡이를 찾아냈다. 하지만 지팡이를 빼내자마자 마법사는 깨어났다. 그가 숨겨둔 마법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고 하비에르와 공주들은 어려운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다. 하비에르는 그의 빠른 생각과 능력을 사용해 마법사의 덫을 피했으며 공주들은 팀워크로 마법사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하비에르는 지팡이를 들고 마법사의 심장을 겨냥하여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지팡이는 폭발하며 마법사를 소멸시켰고 그 순간 공주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 하비에르와 공주들은 무사히 돌아와 왕국에 큰 환영을 받았다. 왕은 하비에르에게 무한한 재산과 공주 중 한 명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지만 하비에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평화라고 말하며 왕국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났다. 그 후로도 하비에르의 용기와 기술은 전설로 남아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또한 백조 공주들의 전설도 영원히 기억되었으며 호수는 다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디 공주였고 그녀는 마음씨까지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습니다. 엘로디 공주는 매일 아침 숲속에서 산책을 하며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으로 신기한 동물들과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백조가 살고 있었는데 그 백조는 사실 마법에 걸린 젊은 왕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엔 왕자였고 그 역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녀가 루시엔 왕자에게 저주를 걸어 백조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녀는 그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왕자를 질투하고 배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엘로디 공주는 어느 날 숲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백조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백조는 엘로디 공주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원래는 인간이었어. 하지만 마녀의 저주로 백조로 변하고 말았지. 나를 구해줄 방법은 오직 진정한 사랑의 키스뿐이야. 엘로디 공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루시엔 왕자를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엘로디 공주는 마법의 숲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마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는 열심히 마녀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엘로디 공주는 마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용기와 지혜로 마녀를 물리치고 루시엥 왕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엘로디 공주는 백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조였던 루시엥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루시엥 왕자는 엘로디 공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엘로디 공주와 루시엥 왕자의 이야기처럼 용기와 사랑, 진심이 담긴 마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프랑스의 여러 동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베르사유 궁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약초와 마법 식물들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비의 숲이라고 불렀다. 그 숲에는 마법적 존재들,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안느라는 이름의 젊은 여왕이 있었다. 안느는 위대한 통치자였지만 본래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베르사유 주변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왔다. 어느 날 그녀는 신비의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안느 여왕은 자기가 직접 숲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 평범한 여성처럼 옷을 입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다. 마을에 도착한 안느는 숲으로 향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길을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호기심을 경멸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보고 마침내 안내를 해주었다. 숲에 도착한 안느 여왕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숲속을 산책하며 마법 식물과 동물들을 발견했다. 갑자기 그녀는 길을 잃고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릴리라는 이름이었다. 릴리는 안느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는 안느의 호기심과 용기를 칭찬하며 숲의 비밀을 밝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느는 아주 기뻐하며 릴리와 함께 숲속을 탐험했다. 그들은 마법의 연못, 노래하는 새와 살아있는 꽃을 발견했다. 안느와 릴리는 오래된 신전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유적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릴리는 그 유적이 베르사유 궁전의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적의 중심에는 고대 룬 문자로 이루어진 돌판이 있었다. 릴리는 안느에게 그 돌판을 읽어보라고 했다. 안느는 어렵게나마 돌판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돌판이 번쩍이며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이 빛은 곧 안느의 손목에 작은 팔찌로 변했다. 릴리는 그 팔찌가 베르사유 궁전과 연결된 고대 마법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팔찌는 안느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것이었다. 안느는 릴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숲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릴리는 숲의 잘 곳을 기꺼이 안내하며 다시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숲을 떠난 안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팔찌에 대한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베르사유에 돌아온 안느는 그 팔찌의 힘을 사용해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로 안느의 치세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발견한 신비의 숲과 그 안의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베르사유 궁전의 여왕이 신비의 숲에서 얻은 고대의 힘으로 나라를 번영시켰다는 전설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